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순야달락자나 all dharmas are marked with emptiness. 제쇼호 쿠소 시후회 고시양 시제법 공상 모든 법은 공상이다. 처리 모든 스트레스 번뇌 처리 고처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데요. 독감 이후로 계속 나쁜 소식만 들립니다. 부디 완쾌하여 기분 좋은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네, 10여 년에 걸친 저의 경운담비,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계속 많이 보고 있는 애닉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쭉 봤던 여기에 관련된 어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도 그렇지만 이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 구조입니다. 문장 구조 내지는 완전 에센셜한 단어 어떻게 쓰이고 있나를 알아봅니다. 이 영어를 보게 되면은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세계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똑같죠. 중국어든 뭐든 다 똑같은데 단지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일단 말하는 어순이 다르니까 일단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자체만 보면 이해하는데 거기에 또 영어, 미국이나 영국, 특히 미국 사람들은 말을 돌려서 얘기하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쉬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문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일반적인 회화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는데 문법적인 요소 위에 다른 구어가 섞인 문장은 도통 알아듣기가 힘들죠. 특별히 외우지 않고서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면 이해하긴 쉽죠. 그 중에서도 이 영어에서 많이 쓰는 문법상, 문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쉽겠죠. 우리나라랑 표현 방법이 좀 다른데 어순도 다르고 또 이렇게 서술하는 것도 다른데 문법적인 사항이죠. 문법적 사항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도 쓰긴 쓰는데 많이 안 쓰는 문법상. 영어의 문법을 보면은 우리나라 문법이랑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비슷한 느낌을 갖는 것이 있거든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럼 그런 표현은 무엇이 있나? 첫 번째, 이 애닉도트에 많이 나왔는 표현입니다. 보통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이 쓰는데요. 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합니다. have나 has, been, ing, 뭐뭐 ing 그런 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았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다고 하죠. 없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거하고 비슷한 게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부정대명사, 앞에서 한 말을 받아서 나타내는 부정대명사 또는 대명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말했던 게 뭐냐,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나 옛날부터 그거 했죠. 나 옛날부터 그거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부터 그거 했다. 또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죠. 해왔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죠.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뭐뭐 해오고 있다. 뭐뭐 해오고 있다는 별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나눠서 얘기한다든가, 또는 예전부터 그렇게 무엇인가를 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죠. 해왔어요 라는 표현을 요즘은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얘네는 have been ing로 딱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 좀 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그 상태를 현재 완료 진행이란 걸 써서 많이 쓰겠습니다. 옛날부터 어떤 수년 전부터 데이트를 했다. 또 그리고 또 지금도 해오고 있다. 그런 거를 그렇게 쓰는 거랑,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설명?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문장을 이제 하나로 만들면서 똑같은 거를 생략하고 대신 이제 말 그대로 관련 있는 그 단어를 대명사식으로 써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 문장을 끊어서 뚝뚝 얘기하면은 그 말이 이상하니까 하나의 문장으로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저 사람을 안다. 나는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은 의사다. 요 문장을 하나로 묶으면 나는 의사인 저 사람을 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사람인 저 사람인데 의사인 저 사람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꼬르 의사니까 그거를 하나로 붙이기 위해서 저 사람 who is doctor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라는 명사에다가 in이라는 걸 붙여서 마치 그 형용사처럼 의사인 저 사람을 안다. 의사와 저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용사적이면서도 어떻게 그 관계 비슷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고, 다음에 또 내가 지난번에 사과를 먹었는데 그거 정말 맛있더라. 그렇게 얘기할 때 앞에서 사과를 먹었는데 뒤에서는 그거 정말 맛있더라. 그럼 그건 이제 사과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도 그 대명사를 상당히 많이 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쓰긴 쓰는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뭘 나타내는지 잘 몰라요. 오늘 예를 든 문장을 한번 소개시켜 주자면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I have been sending this picture to all the people who have asked me for one. I have been sending this picture to all the people who have asked me for one. 이 있죠. 이 문장 보면은 아까 설명했던 게 다 나와 있죠. 보면은 해석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나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냈다. 이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내오고 있다. 또는 보내왔죠. 그런 말을 별로 안 쓰죠. 그냥 보냈죠. 보냈다. 보냈습니다. 잘하면 보내왔죠까지도 하겠는데, 여기 해석해놓은 거 보면 지금까지란 말을 했는데, 영어에 보면 지금까지란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지금까지란 말을 나타낸 거. 근데 have been sending 이라는 그 자체는 예전부터,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왔죠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나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온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오고 있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라는 얘기를 쓰게 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have been sending 안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영어를 잘 보게 되면 그 생략이 된 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말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고, 근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생략된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나라 말도 외국 사람이 배울 때 분명히 생략이 되어 있죠. 생략이 되어 있고 그걸 말을 안 하고 결론만 얘기하니까 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모르는 외국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이 쓰는 I've been dating 하면은 나는 계속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계속 데이트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I have been dating, I have been sending. 그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I have been sending this picture to all the people who, 여기 나오네요. who. 문법을 잘 몰랐을 때는 이 who가 누구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앞에 있는 people을 받아서 대명사 대신 썼다라고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해석도 잘 안 되고, 난 여기까지 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왔어.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가 아니죠. 누가가 아니죠. 누가가 아니고 사람이긴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반복되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who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데, who 나오죠. who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관계대명사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이 WH로 시작되는 관계대명사 말고도 that도 있고 그거와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who have asked me for one. 그 사람이긴 사람인데 나한테 그 사진을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원은 하나가 아니라 who가 누가가 아닌 것처럼 원은 하나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진을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기 싫으니까 하나 그 대신 받은 거. 우리나라 보면은 막 얘기하다 보면은 똑같은 말을 계속 많이 하죠. 영어처럼 이제 대명사나 부정대명사를 써서 말할 때도 있는데, 나 사과를 먹었는데 그 사과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야, 한국어는. 근데 나는 사과를 먹었는데 그거 정말 맛있더라, 그거보다는 한국말에서는 나는 사과를 먹었는데 그 사과 정말 맛있더라, 그런 것처럼 했던 말을 한 번 더 하는 게 한국말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도 영어의 문법에 맞춰서 조금씩 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문법상이 있습니다. have been sending, 그 다음에 who, one 등등 여러 가지 문법상이 있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문법은 정말 많이 쓰이는 거죠. 무지하게 너무 많이 쓰는 거.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보면 또 하나 설명할 이제 에센셜한 단어 ask가 있습니다. ask를 해석을 보게 되면은 묻다입니다. 뭐뭐를 묻다, 물어보다. ask도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뭇을 묻다라는 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부탁이나 요구를 하다. 근데 부탁이나 요구를 하다 그러면은 써먹기가 상당히 힘들어. 대신 뭐뭐를 해달라다, 부탁이나 요구하다란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뭐뭐 해달라 또는 뭐뭐 해달라고 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Who have asked me for one, 그거를 특히 이 해달라고 부탁이나 요구를 할 때는 ask만 쓰는 게 아니고 ask for와 함께 같이 쓰죠. ask for. ask me for one. 나한테 그거를 해달라고, 나한테 그것을 해달라고 또는 달라고. 그게 더 낫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뭐뭘 해달라다 또는 뭐뭐 해달라고 말하다 라는 의미로서는 ask for가 가장 제격이죠. 또는 ask to do. Who have asked me for one. 나한테 그거를 달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오고 있죠. 나오는데 ask for에 대한 예문을 하나 보게 되면 I asked him for to do that. 나는 그에게 그걸 해달라고 말했다. 가운데 힘을 넣기도 하는데 좀 미국에서는 ask for를 그냥 띄우지 않고 I asked for him to do that. 나는 그 사람한테 그거 해달라고 했다. She never asked to borrow money. 그녀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한다. 절대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다음에 예문에 나와 있는 그 talk, 에센셜한 말 중에서 톡이 있습니다. 톡, 뭐뭐 말하다, 이야기하다인데 talk to 그럼 말을 걸다죠. 말을 걸다. 그래서 여기 anecdote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보게 되면 A lot of boys I've talked have asked for my picture. 내 사진을 달라고 말을 한 많은 사람들, 수많은 남자들이 제 사진을 달라고 말을 들었죠. talk to 하면 말을 걸다인데 여기서 보면 마치 그 내가 말을 거는 게 아니고 들은 것처럼 A lot of boys I've talked have asked for my picture. 내 사진을, 여기 나오네요. 또 ask for, 달라고 그렇게 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들었죠 라고 하면 되겠죠. 들었습니다. talk to, 말을 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에센셜한 단어 ask와 talk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또 에센셜한 단어 enough죠. enough의 용법엔 무엇이 있나 한번 봅시다. enough,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형용사로 충분한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충분한이죠. 충분한. 그래서 예문을 보면 We have enough water 또는 pens. 충분한 물 또는 펜이 있다. I've had enough problems. problems라고 하면 이제 고생이란 말로 되는데 나는 충분히 고생을 하고 있다. 저는 enough를 충분히라는 말 대신 지긋지긋이 라고 얘기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구어로 많이 쓰는 게 that's enough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젠 됐다. that's enough 또는 enough 한마디로 끝나죠. 됐어. 충분하니까 그만해. 그런 뜻으로 enough. 그런 말 많이 쓰죠. 그 다음 enough에 to do가 연결이 된 건데 형용사에서 you are so full
enough to borrow from him. 걔한테 돈을 빌리다니 정말 어리석구나. 뭐뭐 하다니 뭐뭐 하다라는 용법으로 많이 쓰죠. You are so full enough to borrow from him.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하다. 별로 안 좋은 뜻이네요. 그 다음에 뭐뭐 할 만큼 또는 뭐뭐 할 정도로 많이 쓰는 용법. There's enough money to buy a house. There's enough money to buy a house. 집을 살 정도로 또는 집을 살 만큼 돈이 있다. 충분히 있다. He made enough sandwiches to feed 또는 for 10 people. 10사람에게 줄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충분히 만들고 있다. 뭐뭐 할 만큼 뭐뭐 할 정도. enough to enough 뭐 많이 나오죠. 그 다음 enough 명사 다음 to. 다음 충분한이라는 것이 명사로 쓰면 어떤 뜻이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 충분함? 충분함? 충분함이 아니고 충분함도 되겠죠. 충분한 양이나 수. I've had quite enough. You have done more than enough. We have enough to give everyone a drink. Enough of this folly. 이런 바보짓은 그만두어라. 또 구어로 많이 쓰는 게 enough is enough. 됐지 않냐? Enough is enough. 됐어. 그만해. Enough say.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아. say no more 그런 것도 있지만 다음에 부사로 쓰면 충분히 좋을 만큼 그런 뜻이 됩니다. 많이 쓰이죠? 이거는 He is old enough to drive. 충분한 나이다. 뭐뭐를 할 충분한 뭐뭐이다. old enough 많이 나오죠? He is old enough to drive. He is old enough to do that. 그거 할 정도로 나이가 됐다. 그거를 할 정도 충분한 뭐뭐이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He does not study enough. 그는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He doesn't study enough. He doesn't study enough. 그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은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 별로 안 했어. 이런 우리나라 말로 했으면 그런 말 하겠죠. 걔 공부 별로 안 했어. He does not study enough. He does not do that enough. 등등. 걔 그거 할 나이는 됐어. 그렇게 얘기할 때도 He is old enough to 뭐뭐뭐. 다음 Life isn't 어려운 말인데 Life isn't long enough. Life is long enough for love and art. 참 마음에 듭니다. 사랑도 하고 예술도 할 만큼 인생은 길지 않다. 과연 그럴까요? 사랑도 하고 예술도 할 만큼 인생은 길지 않다. 과연 사랑도 하고 인생도 할 만큼 인생이 길지 않을까요? Life isn't long enough for love and art. 인생은 길지 않다. Life is not long. 그다음 but이라고 얘기하는데 enough를 써서 얘기하면 제대로 얘기하는 거겠죠. Life isn't long enough for love and art. 사랑도 하고 예술도 할 만큼 인생을 길지 않다. 글쎄요. 다음이 부사에서 아쉬운 대로 어지간이란 뜻인데 He speaks English well. Enough for Korean. 한국인 치고는 아쉬운 대로 또는 어지간히 영어를 잘한다. Good enough 하면 좋다란 뜻이 아닙니다. Good enough 하면 그럭저럭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그럭저럭 good enough.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for에 대한 그 쓰임새인데 어린애 치고는 뭐뭐 치고는
한국 사람 치고는 그럴 때 for를 쓰죠. for, F-O-R. He speaks English well, enough for Korean. 한국 사람 치고는 He speaks English well, enough for children. 아이 치고는 영어를 잘한다. 아쉬운 대로 잘한다. 어지간히 한다. 그 다음에 감탄사로서는 이제 그만, 이젠 됐어. Enough is enough 또는 that's enough 하고 뭐 비슷하게 쓰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센셜한 단어 중 plenty인데 보통 부드럽게 plan이라 plenty 똑같이 충분한, 많이라는 뜻은 있는데 명사로서는 긍정문에서 많음, 충분, 다수, 다량이란 말을 씁니다. 보통 over를 많이 쓰는데 There was plenty of money. There were plenty of apples on the tree. I have plenty for you to do. 이게 좀 어렵죠. I have plenty for you to do. 네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근데 네가 해줘야 할 일이 많다입니다. I have plenty for you to do.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외워야 되겠죠. 네가 해줘야 할 일이 많다. I have plenty for you to do. 그럼 형용사로는 구어로서 수나 양의 충분한이란 많은이란 뜻으로 쓴답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Water is never too plenty. 물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물은 결코 충분히 않다지 같은데 뜻을 보면 물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Water is never too plenty. 이런 것이 좀 어렵죠. never도 있고 to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정은 긍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Water is never too plenty. 물은 많을수록 좋다. Water is never too plenty. 그럴까요? Water is never too plenty. 이런 건 외워서 써먹어야 되겠죠. 물은 많을수록 좋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 Money is never too plenty. There is never too plenty. 그거는 많을수록 좋다. 다음 부사로서 구어로 충분하게 fully 충분하게 fully 충분하게 많이 써먹죠. 충분하게 대단히 몹시 라는 뜻으로 a lot 이란 뜻이 있습니다. plenty cool enough 그러면 되게 추운 very란 뜻이 있죠. plenty old enough 엄청 또는 되게 늙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